7월 9일 수요일 오늘은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하이큐 치과의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네. 병원 근황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여행 가서 이제 없으시고 어떤 환자분은 또 방학 때 되니까 또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또 오시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이럴 때 많이 오나요? 방학 때. 그렇죠. 이제 초기에 이렇게 왔다가 어디 뭐 여행 가기 전이나 그 베이케이션 가기 전에 이렇게 와서 치과 치료나 아니면 빨리 클리닝하고 그리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검진 한번 싹 받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원장님은 도대체 여름 휴가를 언제 가실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달라스 분들의 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 치과 지킴이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는 것 중 하나인 바로 양치질. 그 중에서도 치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네네네. 이 치약에는 도대체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그 기본적인 구성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네. 치약하면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떤 치약을 써야 되는지, 맞아요. 그 기능성이 어떤 거고, 어떤 효과가 있고 유용성이. 왜냐하면 매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치아 관리에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오늘은 이렇게 약간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리고 그리고 또 주의사항 이런 것도 좀 치약에도 주의사항이 있군요. 그렇죠. 이제 어떤 종류의 그 치약마다 그 주의사항이 조금씩 다 있어요. 네. 어떤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얼굴을 닦는 페이스워시 같은 제품들도 하나하나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치약도 사실은 나의 치아와 잇몸 상태에 맞는 치약이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치약이라는 게 뭐 한두 번 사용해서 뭐 한 달 사용해서 뭐 해가 되거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2번씩 최소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를 1년 동안 한다면 700번이 될 거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10년이 하면 7,000번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단시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지금 공주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 아내와 아이들만 휴가 보내시고 집에서 자유롭게 진정한 휴가를 만끽하시려는 완전 범죄를 꿈꾸시는 거 아니냐고. 휴가를 보낸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일 때문에 아내하고 아이들은 어디 갔다가 온 적은 있습니다. 마침 네. 그러셨군요. 정확하게 아셨네. 근데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었다. 네. 자, 그러면 이 치약에 도대체 어떤 성분들과 기능이 있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치약의 성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면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불소. 네, 불소가 이제 영어로 플로라이드인데 이제 뭐 불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디움 플로라이드도 있고 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선은 그 기능이 그 범랑질이라 그러죠. 이네물이라 그러는데 그 이네물을 강화를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충치를 예방을 하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소가요? 네, 우선은 우리가 충치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충치가 왜 생기냐. 충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치아 벌레가 먹어서 벌레가 이렇게 갉아 먹어서. 저는 달달한 사탕 같은 거를 많이 먹거나 음식물을 좀 물고 있거나 이러면 생기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드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tooth worm theory라고 해가지고
그 치아 벌레 이론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치아 벌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벌레가 치아를 갉아먹는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충치가 생기면 구멍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론이 생겼는데 이제 과학적인 것이 많이 발달된 다음에 실제적으로 충치가 생긴 거는 충치를 일으키는 박테리아들이 있잖아요. 네. 박테리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수크로스라는 설탕 성분이 들어왔을 때 박테리아가 그거를 먹어요. 설탕 성분이 들어왔을 때 박테리아가 네, 그러니까, 그 설탕을 먹어요. 그렇죠. 그 설탕을 먹고 부산물이 생깁니다. 네, 부산물이 생기는데 그 부산물이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그 범랑질하고 해서 그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미네랄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구멍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소의 기능 중에 하나는 그렇게 손상된 치아들을 다시 미네랄이 다시 이렇게 사이드 리미너리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회복이 그쵸. 가능한 건가요? 네, 회복이 가능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치아에 구멍이 났어요. 네. 그러면 불소 치약으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한다면 과연 그게 회복이 될까?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그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상황에서 그런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뭐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스포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게 뭐 불소 치약 쓰면 충치도 없어진다더라. 이거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살짝만의 그쵸. 반응을 하는 거지. 이게 뭐 큰 충치 같은 게 계속 사용한다고 해서 회복이 확 되고 이런 건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불소의 가장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그 리미너리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충치의 예방 같은 것도 좋죠. 그리고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충치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더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불소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치약은 요즘엔 불소가 함량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불소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네. 또 어떤 성분이 그리고 또 들어있죠? 양치질을 할 때 네. 이런 스테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커피 같은 거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거를 제거를 하는 그 abrasives가 있어요. abrasive는 뭐냐면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연마제라고도 하는데 연마제. 네, 그 실리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 그리고 뭐 칼슘 카보네이트라는 그런 성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치아 면에 착색 있죠. 네. 그 제가 말씀드린 스테인 같은 그런 거를 물리적으로 세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칠거칠한 성분을 치약에 넣어서 그게 이렇게 문질러짐으로써 그래서 그거를 그 abrasives라고 하는데 닦여 나가도록 이렇게. 그렇죠. 그 치태나 그 물리적으로 이제 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또 강하면 오히려 치아에 안 좋을 수 있다고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치약의 종류 중에 하나가 왜 화이트닝이라는 치약 있잖아요. 미백 치약. 미백 치약. 네, 그 미백 치약은 그 이제 어떤 치약의 특성이 있을 때 결국에는 그 특정 성분을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마제가 많이 들어간 거는 그건 뭐냐? 연마제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세정이 더 많이 되겠죠. 다른 것보다. 네네. 그러면 더 하얗게 되는 하얘지겠죠. 느낌이 있고, 장시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그런데 그거를 너무 오래 지나치게 이제 강한 거를 사용을 하면 치약을 이렇게 쓰다 보면 잇몸도 잘못 닦게 되잖아요. 그죠. 그 치아 잇몸 선 닦게 되면 이제 미백 치약 같은 경우에는 빨갛게 잇몸이 되거나 그런 연마제가 좀 강하게 역할을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자극이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공주님께서 한 가지 질문 주셨는데 네. 원장님께서는 환자분마다 필요한 치약을 다 알려주시는지 궁금하다고. 안 알려줍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네, 특별한 상황 이제 어떤 분들은 치아가 많이 민감한 경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약으로서 치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3주 그런 치약이 예를 들어서 플로라이드 컨텐이 많은 치약들이 있고 심지어는 치약 처방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 그래요? 약처럼요? 네, 약처럼 이렇게 처방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특별한 상황에서는 말씀은 드리는데
잇몸 질환이 있다, 뭐 아니면 구취가 난다 이런 거에 특별하게 제가 이 치약을 쓰시면 잇몸 질환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 또 지나치게 믿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 영어로 치약이 뭐죠? 투스페이스트잖아요. 그죠. 투스페이스트인데 한국말로는 치약이라고 돼 있어요. 약이죠. 네, 그래서 마치 이것을 이제 쓰게 되면 계속 쓰게 되면 이제 안 좋은 것도 이제 좋아지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잇몸 질환이 막 심하신데 치약을 잇몸 질환에 좋은 치약을 쓰세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근본적인 그런 어떤 잇몸 질환에 관한 치료가 있지 않으면 선행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잇몸 질환 약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한국 분들이 모두 아시는 그런 유명한 그런 약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에 광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잇몸 질환 치료와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적혀 있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선전이나 이런 거를 봐서 너무 치우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것만 먹으면은 마치 뭐 고기 못 씹던 걸 씹을 수 있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잇몸 질환이 낫게 되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믿고 이제 잘못 사용을 하시고 오히려 문제를 방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약에 관해서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꼭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기능성 치약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은 있지만 이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이거를 뭐 난 치약으로 다 대신할 거야. 치과 안 가도 돼. 치료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맹신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더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연마제까지 저희 알아봤고 또 어떤 성분이 치약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치약이 이렇게 건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어떤 수분을 유지하는 것도 보습제라고 하는데 그 solvent라고 해서 그러니까 같이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마르지 않도록 뭐 글라이세린이나 뭐 솔비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감 개선 좀 약간 치약이 이렇게 촉촉하잖아요. 그쵸.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드럽고 촉촉한 질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어떤 기능적인 것보다는 그거를 유지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바인더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치약이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점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점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섞어 놓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분리가 되면 안 되고 또 튜브에서 이제 잘 짜지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성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또 거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품이 나오면 이렇게 많이 번져서 치아 표면에 그 치약이 잘 퍼지게 하는 그런 성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뭐 한국말로는 뭐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데 설펙턴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계면 활성제는 뭐 사실 뭐 샴푸나 이런 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는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약도 마찬가지일까요?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데 좀 민감한 그런 반응을 그 잇몸이라는 게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잇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신 아니면 잇몸이 빨개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잇몸 질환이 없으신데도 갑자기.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여쭤보면 저기를 치약을 바꾸셨다든지 그렇게 돼서 그 치약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감한 분들은 구강 이제 점막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막에 자극이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성분 중에 하나는 어떤 향료나 뭐 감미료 이런 거 그 왜 무슨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아이들 치약에는 딸기 맛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성인들이 사용하는 치약에도 이런 감미료가 들어가나요? 보통 이제 왜 민트 같은 거.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깨끗한 느낌을 하니까 이제 상쾌한 그런 느낌을 그렇죠.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너무 또 화하면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너무 밋밋해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이런 반대로. 것들은 어떤 기능상의 문제보다는 어떤 사용자의 어떤 만족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단맛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설탕을 쓰지는 않아요. 설탕을 쓰지는 않고 어떤 감미료를 사용해서 또 이런 뭐 충치 유발을 설탕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치약에 설탕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뭐 플레이버라든지 스위트너 같은 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좀 쓰기 편하도록 뭐 맛과 향을 치약을 먹는 거는 아니지만 입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불쾌감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좀 어떤 분들은 치약이 이제 맛이 좀 이상해서 바꾸는 분들도 있고 많으세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또 이 치약은 거품이 많이 안 난다. 맞아요. 또 이 치약은 또 거품이 너무 많이 난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분의 어떤 비율 차이에서 어떤 것들은 좀 더 넣고 적게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나오는 거는 이제 보존제. 네, 그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가 쓸면 안 되잖아요. 또 거기서 그래서 그리고 또 유통 기간을 또 연장하기 위해서 그 또 preservative를 넣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능성 치약들이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뭐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성분을 또 넣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치아가 민감한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뭐 포타슘 나이트레이트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거를 넣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백 그런 상황에서 뭐 하이드로겐 페락사이드, 뭐 탄산수소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베이킹 소다가 들어간 것도 있고. 아 그래요?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기도 해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미백 효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간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약에도 참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는데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저희 이야기 이어보도록 할게요. 쿨이 부릅니다. 슬퍼지려 하기 전에. 1월 9일 수요일 오늘은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하이큐 치과의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이 치약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 시중에는 진짜 너무 이 다양한 치약들이 쏟아져서요. 네네. 어떤 치약을 써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치아의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불소가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충치를 예방해주고 뭐 그렇죠. 어느 정도 조금 회복시켜주는. 네, 그래서 이제 불소 치약, 플로라이드 투스페이스트가 있어요. 이제 그 기능은 말씀드렸듯이 그 충치를 예방해주고 또 리미널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네랄 성분을 다시 이렇게 좀 재건해주는 어느 정도는 재건해주는 게 있고 이제 그런 주요 성분들을 조금 더 많이 함량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모든 치약은 보시면 치약을 이렇게 보시면 뭐 플로라이드 들어있다고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많이. 대부분의 치약에는 함유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플로라이드 없는 거는 또 특별히 없다고 나와 있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플로라이드 불소 치약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연령층에서 특히 쓸 수가 있고요. 네. 특히 말씀드렸듯이 충치가 좀 잘 생기는 그런 분들은 특히 불소 함량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있는 치약을 쓰시는 게 좋고요. 이 충치가 좀 잘 생기는 치아가 진짜 따로 있는 건가요? 그 어떤 분은 단 거를 드시지 않으시는데도 충치가 생긴다는. 그리고 난 분명히 양치를 진짜 꼬박꼬박 잘 하는데 충치가 좀 잘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볼 때 쌍둥이가 와요. 쌍둥이가 오는데 그 어머니가 얘는 너무 양치질 안 하고 단 거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근데 보면 충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쌍둥이는 얘는 단 거를 거의 안 먹습니다. 양치질도 잘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 애가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이거 너무 있더라고요.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왜 그런지는 뭐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은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가장 크기는 해요. 그런 거를 믿고 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 불소 치약의 장점 말씀드렸듯이 이제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 그 리미널리제이션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세균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세균 활동 억제한다는 거는 그 치아가 그 디미널리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네랄이 빠지는 거. 미네랄이 치아에서 빠지는 거. 그러니까 미네랄이 빠진다는 그 의미가
이렇게 치아가 뭐 건강하지 않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충치에 생기는 충치 생성의 그 어떤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투스벅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박테리아가 그 벌레가 그 수크로스를 먹고 달달한 걸 먹고 네, 부산물을 내고 그 네. 부산물이 결국에는 그 디미너리제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역할도 또 플로라이드가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치과 치료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불소 치약이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충치가 적게 생기니까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충치 예방을 잘 하면은 치과 갈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냥 그렇죠. 이런 거군요. 예, 예. 그리고 또 보통 이제 불소 농도가 그 1000ppm에서 뭐 1500ppm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전 세계 뭐 치과 협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불소 치약을 권장을 하고요. 그 정도는 이제 안전한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불소 치약의 또 단점이 또 있기는 해요. 단점이요? 네,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 불소 치약, 불소가 너무 강한 것들 쓴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왜 불소라는 거는 그 치약 말고도 뭐 야채나 채소나 이런 데도 미네랄 성분 중에 있는 건데 이제 불소 치약을 강한 불소 치약을 쓰는데 뭐 애들이 삼키거나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이 되면 네, 아이들은 좀 치약을 막 삼키는 경우가 많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뭐 덴탈 플로로시스라고 해가지고 치아 이렇게 하얀 반점처럼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 이제 치아 발육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하루 2번씩 요 아이들의 경우 불소 치약을 쓰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뱉으면 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키는 애들이 뭐 아주 모르지 않고는 삼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키는 애들이 있으면 보통 불소 치약을 쓰지 않고 어린이 치약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어린이 치약이라는 거는 보통 불소 함량이 적거나 네. 아니면 불소가 아예 없거나 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불소의 기능이 충치 예방인데 네, 또 그거를 또 안 쓰면 또 충치가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단점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은 그 되게 민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치과 치료가 이제 클리닝, 스케일링 받으시면 이제 병원에 따라서 그 불소를 발라드리는 거를 recommend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소 발라드리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tooth vitamin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치아를 이제 튼튼하게 해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못 하세요. 왜요? 네, 왜냐하면 이 점막에 자극이 넘어가서 그 힘들지 않아 가지고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유독 좀 민감하신 분들.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입술 주변에 또 피부염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들이 보통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내 잇몸이 뭐 어떤 부분에 살짝 민감하고 이런 거는 또 본인들이 아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불소 치약은 그렇고 그리고 또 가장 또 많이 쓰시는 치약 중에 하나가 그 whitening toothpaste. 네, 미백 치약. 네, 미백 치약. 그래서 이제 그런 치아를 계속 보시면 뭐 담배 피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커피 많이 드시는 분, 이제 스테인이 많이 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찾아보시고 치약을 한번 화이트닝 치약으로 바꿔보고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네,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치아 성분 중에 그 연마제라는 거, abrasives 그거를 더 많이 이제 함유가 된 거죠. 함유가 됐.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거칠거칠한 성분이 거칠거칠해지는 더 느껴지지는 못하시더라도 거칠거칠한 성분이 있으니까 양치질을 그런 조그만 그 거친 연마제들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갈리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미백 효과는 있는데 그런 그 주요 성분들은 말씀드렸듯이 뭐 연마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베이킹 소다 그런 성분이 있고 과산화수소 성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조금 화해질 수는 있는데
마모가 될 수가 있겠죠. 치아가. 네, 치아가 계속 이제 연마제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장기간에 썼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1, 2주 써서 이렇게 마모가 막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장기간에 장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몇 년 동안에 계속 쓴다든지 이런 네. 상황이 되면 또 더 약해질 수도 있는 그 마모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청취하고 있으신 분이 나는 지금 미백 치약을 쓰는데 그러면 쓰면 안 되냐 이런 거는 이제 치과 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죠. 또 치아 상태에 따라서 치아 상태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이제 추천을 해드린 부분은 이 커피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착색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음식을 또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하나 또 치약 중에 하나는 그 민감한 치아, 그러니까 센시티브한 치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시린 치아에 이제 완화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가 좀 시리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치아가 시리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범낭질이 그 이네멀이 벗겨져서 상하 조직 안에 부분이 뭐 이렇게 드러나서 시린 경우도 있고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경우가 돼서 시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충치가 있어도 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 이 치아가 시리네. 그런데 이제 맹목적으로 그냥 시린 거에 좋은 그런 민감성 치약을 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치아가 시린 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근데 이제 치과 병원에 가니까 뭐 별로 이렇게 뭐 충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치아 자체가 좀 많이 시린 뿌리가 조금 뭐 노출됐거나 치료하기에는 너무 작고 네네. 그런 경우에 민감성 치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주요 성분들이 좀 있어요. 뭐 포타슘 나이트레이트라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신경 반응을 좀 차단하거나 이제 그런 너브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차단하고 센시티브 둔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특히 이제 뭐를 드시고 시린 거 많이 느끼시는 분 있잖아요. 네, 유독 느끼시는 분들. 그런 경우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잇몸이 좀 붓거나 피가 많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gum care toothpaste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잇몸 질환용 치약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조심하게 쓰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본 상황에서는 잇몸 질환이 치약으로서 치유되는 경우는 솔직히 의사로서 믿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군요. 거의 없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강 차원에서 잇몸 질환이 원래 있는데 케어를 병원에서 잘 받고 있는데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치약보다는 이 치약을 써야 되겠다. 이러면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믿고 치약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 치석이 안에 이만큼 쌓여 있는데 잇몸이 이렇게 부어 있는데 치약으로 뭐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는 있어요. 잇몸 질환이 완화될 수는 있는데 그냥 마스킹만 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 올바른 치료가 병행이 되고 그리고 그런 치약을 썼을 때 그 치약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야지 이것만으로 뭐 나의 어떤 잇몸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이것만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고 보니까 치약에도 참 많은 종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사실 한참 남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이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원장님 행복 스케치에서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하나하나 이렇게 치아 건강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올바른 그런 치료라든지 아니면 올바른 그런 행동을 하셨을 때 그 효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치약에 관한 것도 너무 한쪽에 치우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칫솔질을 얼마큼 잘하는가예요. 아, 그렇죠. 네. 치약보다도. 치약도 중요하지만 네. 칫솔질 아무리 좋은 치약이라도 칫솔질을 올바로 못하면 맞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올바른 양치법으로 이를 닦지 않으면 그게 더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귀한 정보들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